여보, 당신 맞죠? 15년 전 수목원 화재로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아들의 회사 준공식에 조경 이사로 나타났습니다. 영숙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틀림없이 죽은 남편 건우였지만 그는 영숙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기억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의 지난 15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출세했어. 마음속으로 수없이 남편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영숙은 아들 지훈의 회사 신축 건물 준공식장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몸에 어색했습니다. 평소엔 청소복만 입고 살았으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35살 아들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대기업 과장이 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괜찮아. 그냥 이런 자리가 낯설어서.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공허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와야 하는 자리인데 자신은 늘 혼자였으니까요.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남편 건우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불 조심하고. 알았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목원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박건우 씨 가족분이십니까? 자정이 넘어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소방서입니다. 실종되셨습니다. 며칠간 수색했지만 건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탄 유해만 몇 구 발견됐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사망 처리됐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16살 지훈이 교복 차림으로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아빠, 왜 안 오세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에 영숙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곧 조경 시연회가 시작된답니다. 함께 가실래요? 응, 그래야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옥상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초록 잔디와 나무, 꽃들이 아름답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건우가 좋아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조경 이사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6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 조경을 담당한 이태준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그 자세.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남자는 죽은 남편 건우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키, 같은 체격, 같은 얼굴형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졌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하지만 눈은 단상 위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식물들은 모두 국내 자생종입니다. 이태준이 정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식물 이름을 말할 때마다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건우도 저랬습니다. 식물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이며 신이 났었습니다. 이것은 출란입니다. 관리가 까다롭지만 잘 키우면 은은한 향기를 냅니다. 이태준이 난초 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드럽게 인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손놀림. 건우가 집에서 난초를 만지던 바로 그 동작이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태준이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할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 생각할 때 턱을 만지는 버릇,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것까지 모든 것이 건우와 똑같았습니다. 저 사람. 저 조경 이사님 이름이 뭐라고 했니? 이태준 이사님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이태준을 쫓아갔습니다. 시연회가 끝나고 이태준이 정원을 정리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떨어진 꽃잎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하얀 흉터가 보였습니다. 둥근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그 흉터는 건우가 젊었을 때 온실에서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무들이 더 큰 상처도 잘 이겨내는데. 건우는 늘 자신보다 식물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영숙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손놀림,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흉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건우라면, 살아있다면 15년 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단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어머니, 식사하러 가요. 지훈이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이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원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식물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건우 같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어떻게든 알아내야 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맞죠? 정말 당신이죠? 마음속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뷔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훈과 함께 회사 사람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모두들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영숙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이태준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태준이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임원들 테이블로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식사하는 모습까지 관찰했습니다. 이태준은 음식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정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버섯 반찬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우도 버섯을 못 먹었습니다. 어릴 적 독버섯을 먹고 고생한 뒤로 아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지훈아,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태준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태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식재 상태 확인했습니다. 모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점검하러 오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3미터 거리였습니다. 이태준이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태준은 낯선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냥 조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이태준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건우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영숙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태준을 불렀습니다. 이 이사님, 이쪽에서 사진 찍으시죠.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태준이 영숙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건우인데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찾았잖아요.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실래요? 피곤하실 텐데.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할 것이 더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태준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전혀 영숙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태준이 자리를 뜨려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이태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태준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숙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두웠습니다. 이태준이 한 고급 승용차 앞에 섰습니다. 차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이태준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분이시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박건우 씨 아니신가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건우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태준입니다. 박건우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데요. 하지만 너무 닮으셨어요. 제 남편하고요. 영숙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태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부인,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박건우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 엄지에 화상 흉터가. 영숙이 그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이태준이 반사적으로 손을 감췄습니다. 이건 어릴 때 다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상 흉터 하나쯤은 있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태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숙은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요, 잠깐만이라도 이야기 좀 나눠요. 부인, 비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이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숙은 할 수 없이 비켜섰습니다. 차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명 건우인데 왜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정말 다른 사람인 걸까요? 어머니. 지훈이 주차장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사람들이 다 찾았어요. 영숙은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잠깐 어지러워서. 집에 가자. 지우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태준이 정말 건우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너무 닮은 사람일까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까부터 이상하셨는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준공식이 감격스러워서. 영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을 봤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저는 회사 사람들 뒤풀이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영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혼자였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죠? 제발 당신이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건우의 물건들을 담아둔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건우의 낡은 지갑, 시계,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건우와 영숙, 그리고 어린 지훈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건우가 가장 행복해하던 곳이었습니다. 영숙은 사진 속 건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이태준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뿐 똑같았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이태준이 내일 다시 점검하러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온통 이태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자신을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건우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영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의 회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옥상 정원에 이태준이 올까요? 영숙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가족 사진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이태준이 타고 간 차였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이태준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고르고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이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영숙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인, 어제 그분이시네요. 왜 또 저를 찾으십니까? 말씀 좀 나눠요. 제발요. 영숙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이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저는 정말 박건우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겁니다. 그럼 이걸 보세요. 영숙이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제 남편이에요. 이태준이 사진을 봤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닮긴 했네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아니세요? 영숙이 다그쳤습니다. 혹시 기억을 잃으신 건 아니세요? 이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
제 과거가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리죠. 저는 15년 전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화재였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잘 모릅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년 전 사고, 기억 상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기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 15년 전, 이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 본명도 모릅니다. 이태준이라는 이름은 병원에서 지어준 겁니다. 영숙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역시 건우가 맞았습니다. 그럼 가족도요? 가족 기억도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저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태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요. 하지만 당신은 박건우예요. 제 남편이고 저 아이의 아버지라고요. 영숙이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태준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도 낯설기만 합니다. 영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니. 여보, 정말 나를 모르겠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준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제발 그만하십시오. 저는 이태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이태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도 따라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준이 막았습니다. 부인, 더 이상 저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명 건우인데 왜 자신을 거부하는 걸까요? 정말 기억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영숙은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경비원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쉬려고요. 영숙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경비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영숙은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사실 아는 분 만나러 왔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혹시 이 이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계신 거 봤거든요. 경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이사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잘 대해주시거든요. 그래요? 네, 식물 이야기만 나오면 신나서 떠들어요. 정말 식물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경비원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건우였습니다. 식물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이사님 자주 오시나요? 요즘은 자주 오세요. 정원 관리 때문에요. 거의 매일 들르시는 것 같아요. 영숙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매일 온다면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이 경비원에게 인사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태준이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어떻게 되찾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의 기억을 깨울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 안방으로 갔습니다. 다시 건우의 물건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낡은 원예 도구, 식물 도감, 수목원 직원증,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우가 가장 아끼던 난초였습니다. 15년 동안 영숙이 정성껏 키워온 난초였습니다. 건우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이걸 보면 기억날까? 영숙이 난초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곧 필 것 같았습니다. 건우가 말했었습니다. 이 난초는 특별해. 1년에 한 번만 피는데 향기가 정말 좋아.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난초를 가져가야겠다고. 이태준에게 보여줘야겠다고. 혹시 이것이 그의 기억을 깨우는 열쇠가 될지 몰랐습니다. 내일 다시 가야겠어.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영숙은 난초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어 창가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난초 화분을 들고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영숙을 보자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부인, 또 오셨습니까? 제가 경고했을 텐데요.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영숙이 난초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이태준의 눈이 화분에 고정됐습니다. 이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출란입니다. 아주 귀한 품종이에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 난초를 아세요? 이태준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난초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키우던 거예요. 15년 전에 제가 계속 키웠어요. 당신을 기억하면서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준은 화분을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었습니다. 온실 초록빛, 흙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 이태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갑자기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태준은 화분을 돌려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뭔가 떠오르신 것 같았는데요. 아니요. 그냥 어지러웠을 뿐입니다. 이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제발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숙이 말하려 했지만 이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부인, 설령 제가 박건우였다 해도 이미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숙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태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일, 새로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가족이 있어요. 저와 아들이 15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영숙이 목 놓아 외쳤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낯선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했는데 낯선 사람이라니.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것이 부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태준이 몸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난초 화분을 꽉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날 버리는 거예요? 영숙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분을 들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지만 영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길래. 응, 엄마 잠깐 나왔어. 곧 들어갈게.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걱정 마.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 끼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화분은 뭐예요? 아, 이거. 그냥 꽃집에서 샀어. 집에 화초가 없어서. 영숙이 얼버무렸습니다.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없어. 엄마 괜찮아. 영숙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준공식 때 뭔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셨거든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기억을 잃어서 우리를 모른다고. 어머니.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영숙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을 이어가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어머니? 지훈이 재촉했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훈아,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아빠가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겠니? 뜬금없는 질문에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영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럴 리 없잖아요.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래, 그렇지. 그럴 리 없지. 영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혹시 아빠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응, 그래. 요즘 아빠 생각이 많이 나서. 영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도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야죠. 고마워, 지훈아. 영숙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지훈이 회사로 돌아간 뒤 영숙은 난초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꽃봉오리가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곧 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화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이태준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찾아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건우가 맞았으니까요. 난초를 볼 때 뭔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찾아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난초 화분을 비췄습니다. 작은 꽃봉오리가 달빛 아래 빛났습니다. 마치 희망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태준의 말대로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난초만 바라봤습니다.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건우가 좋아하던 그 향기였습니다. 영숙은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난초 향기 맡아봐. 정말 좋지? 건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당신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꽃 향기 같다고? 응, 편안하고 따뜻해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지훈 과장님 어머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지훈 씨 회사 인사팀입니다. 내일 가족 초청 행사가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가족 초청 행사요? 네, 옥상 정원에서 하는 작은 행사입니다. 임직원 가족분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정원 구경도 하는 자리입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옥상 정원이라면 이태준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더 이태준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초 화분을 들었습니다. 만개한 난초였습니다. 향기가 더 진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응, 그 화분은 왜 가져오셨어요? 선물이야. 정원 관리하시는 분께 드리려고. 지훈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원에는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태준이 보였습니다. 정원 한쪽에서 식물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앉으세요. 지훈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응, 알았어. 너는 인사하러 다녀와. 지훈이 동료들에게 가자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초 화분을 들고 이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영숙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인, 왜 또? 말씀 좀 들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영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이태준이 정원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뒤로 갔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는 겁니까? 이태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요. 영숙이 난초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향기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이태준의 눈이 화분에 고정됐습니다. 이 향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태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희미하던 기억의 파편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실한 화분을 나르는 자신의 모습, 땀 흘리며 웃는 얼굴. 흑, 이태준이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숙이 다가갔습니다. 이태준은 비틀거렸습니다. 나무에 기대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얼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향기를 안다. 분명히 안다. 이태준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신이 키우던 난초예요. 15년 동안 제가 지켰어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준은 난초를 다시 봤습니다.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꽃잎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제발 기억해줘요. 우리를 기억해줘요. 영숙이 울먹였습니다. 이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뭔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집, 좁은 마당, 화분들이 가득한 공간. 그리고 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이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예요. 저 한영숙이에요. 당신 아내요. 영숙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 그 얼굴, 뭔가 익숙했습니다. 당신이, 이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여자인가요? 내 기억 속 그 사람? 네, 맞아요. 저예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태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조각난 퍼즐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익숙한 느낌만 들 뿐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다시 난초를 봤습니다. 이 꽃을 가져가도 될까요? 머리맡에 두고 싶습니다. 혹시 더 기억이 날지도 모르니까요. 당연하죠. 원래 당신 거예요. 영숙이 화분을 건넸습니다. 이태준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부인을 힘들게 했네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난초 향기가 더 진하게 퍼졌습니다. 부인, 연락처를 주시겠습니까? 뭔가 기억나면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영숙이 서둘러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태준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한영숙 씨. 이름을 입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왠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이태준이 난초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부인. 네. 혹시 우리가 정말 부부였다면 저는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가 건우의 미소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영숙 씨, 저 이태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당연하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에 남산공원 어떠세요? 좋아요. 꼭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기억이 돌아온 걸까요? 다음 날 영숙은 일찍 준비했습니다. 남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전망대 근처 벤치였습니다. 영숙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잠시 후 이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이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난초를 머리맡에 두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수목원이 보였습니다. 초록빛 나무들, 흙냄새,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걷던 기억이요. 이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5년 전 수목원 화재 기사를요. 이태준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신문 기사 출력본이 나왔습니다. 여기 사망자 명단에 박건우라는 이름이 있더군요. 영숙이 기사를 봤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태준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목원 직원들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박건우 씨라고 합니다. 이태준이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건우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건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닮았죠? 이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똑같아요. 당신이에요. 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태준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 박건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기억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태준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한영숙 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와 박건우는 어떤 부부였습니까? 이태준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부부였어요. 특별한 건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당신은 늘 식물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걸 들어줬죠.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싸우기도 했나요? 물론이죠.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제가 화냈어요. 하지만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면 금방 풀렸죠. 이태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왠지 상상이 됩니다. 아들은 어떤 아이였습니까? 착했어요. 아빠를 많이 닮았죠. 식물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아빠 이야기는 잘 들어줬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요? 대기업 과장이에요. 건설팀에서 일해요. 당신이 봤던 그 회사요. 이태준이 놀랐습니다. 그 건물이 제 아들이 일하는 곳이었군요. 네, 그래서 당신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운명인 것 같아요. 영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태준은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었겠습니다. 네, 정말 길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영숙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이 영숙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박건우인지 당신의 남편이 맞는지요. 영숙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이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인데요? 저와 시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함께 있으면서 기억을 되찾고 싶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요? 네, 우리가 갔던 곳들, 했던 일들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태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죠. 얼마든지요. 영숙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토요일에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었던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영숙은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이태준이 받아들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그곳에서 만나겠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헤어지려는데 이태준이 멈칫했습니다. 한영숙 씨, 네. 만약 제가 정말 박건우라면 당신에게 많이 미안할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고생시켜서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태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봅시다. 네, 조심히 가세요. 이태준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건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환하신데. 응, 그냥 산책했어. 날씨가 좋더라. 영숙이 웃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밝은 표정에 안심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다행이에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영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영화 볼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토요일에 이태준과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미안한데 토요일은 약속이 있어. 다음 주는 어때? 네, 좋아요. 누구 만나세요? 친구.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야. 영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그때 말하려고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건우와 손잡고 수목원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태준이 올 집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0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영숙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태준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갔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집이군요. 네, 15년 전까지는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이태준은 거실을 걸었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식탁, 벽에 걸린 시계. 모든 것이 오래됐지만 정갈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이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파에 앉아 계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영숙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태준이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었군요. 이태준이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네, 지훈이가 10살 때 찍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 주시겠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당신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수목원 일이 바빴거든요. 영숙이 회상했습니다. 저녁엔 뭘 했나요? 같이 텔레비전 봤어요. 가끔 지훈이 숙제도 봐주고요. 그리고 주말엔요? 수목원에 갔어요. 당신이 근무하는 날도 따라갔죠. 지훈이랑 셋이서요.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이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수목원을 걷는 모습을요. 뭔가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수목원에요. 이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우리 셋이 갔던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 만에 가는 수목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수목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큰 나무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이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어가시죠. 영숙이 앞장섰습니다. 매표소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숲이 펼쳐졌습니다. 초록빛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 안다. 이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를 냄새를요. 계속 가볼까요? 영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태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숲길을 걸었습니다. 오솔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무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온실이에요. 당신이 일하던 곳이죠. 영숙이 앞쪽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이태준은 온실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로 된 큰 건물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온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후끈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습도가 높았습니다. 온갖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난, 선인장,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식물들을 하나하나 만졌습니다.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스파티필름, 몬스테라, 아글라오네마.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식물들을요. 이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매일 돌봤어요. 물도 주고 잎도 닦아주고요. 영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태준은 한 화분 앞에 멈췄습니다. 커다란 난초였습니다. 제가 준 난초랑 같은 종류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가져간 거예요. 당신이 특별히 아끼던 난초였어요.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이태준은 난초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온실에서 일하던 모습, 땀 흘리며 화분을 나르던 모습,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으아! 이태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숙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이태준을 부축했습니다. 기억난다. 다 기억난다. 이태준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는 박건우다. 수목원 원예사였다. 그날 밤 화재가 났다. 사람들을 구하려 했다. 연기를 많이 마셨다. 쓰러졌다. 그리고 이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신원을 알 수 없었다. 다른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 영숙은 이태준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다 기억하셨죠? 당신이 누군지요. 이태준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오래 걸려서.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온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그리움, 고통,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건우가 영숙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건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도 웃었습니다. 네, 집에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온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건우가 운전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옆에 앉아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건우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지훈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야죠. 아들도 놀랄 테니까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빠라는 걸 믿을까? 믿을 거예요. 당신을 닮았으니까요. 영숙이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 그런데 이분은? 지훈이 건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건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훈아.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나야. 아빠야. 건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영숙이 나섰습니다. 지훈아, 정말이야. 아빠가 살아계셨어. 기억을 잃으셨던 거야.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건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 지훈은 건우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나이만 든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나야. 건우가 팔을 벌렸습니다. 지훈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건우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아빠. 지훈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건우도 울었습니다.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생각했어. 비록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나 봐. 건우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숙도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이 아팠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건우가 지난 15년을 설명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다 쓰러졌던 일,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기억이 없었던 일, 이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일.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들었습니다. 그럼 조경 이사님이 아버지셨던 거예요? 회사 준공식 때 봤는데. 네, 맞아. 그때 엄마가 나를 알아봤어. 건우가 영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상하시더라니. 그 이유가 있었네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아빠가 너무 늦게 돌아왔지? 건우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신원도 되찾아야 하고. 천천히 할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니까. 건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했습니다. 영숙이 건우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나물 반찬들. 건우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이야. 내가 그리던 이 맛.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많이 드세요. 건우는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지훈도 아버지와 함께 먹는 식사가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이 어렸을 때 가족 여행 갔던 소소한 일상들. 건우는 하나하나 기억해냈습니다. 웃고 울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훈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우와 영숙만 남았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영숙이 건우의 팔에 기댔습니다. 나도 그래. 15년을 헤맸는데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아. 건우가 영숙을 안았습니다. 이제 안 떠나시죠? 절대 안 떠나. 평생 함께 할 거야. 건우가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창가에 놓인 난초가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저 난초 덕분에 기억을 되찾았어요. 건우가 난초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15년 동안 키워준 덕분이죠.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키워요. 우리 사랑처럼요. 건우가 영숙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후 건우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신고를 취소하고 신원을 되찾았습니다. 이태준이라는 이름은 정리했습니다. 다시 박건우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조경 이사가 지훈의 아버지였다니. 하지만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정식으로 찍었습니다. 건우와 영숙, 그리고 지훈.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15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완전해진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세 가족은 수목원에 갔습니다. 건우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의 장소가 됐습니다. 온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기억이 돌아왔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곳이 시작이었어.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한 곳이네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온실로 들어갔습니다. 난초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건우는 난초 한 화분을 쓰다듬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꽃은 핀다. 잃어버린 시간도 다시 찾을 수 있다. 건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증명했죠. 영숙이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도 부모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수목원을 걸었습니다.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봄이었습니다. 계절을 잃었던 남자가 다시 계절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